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2차전에서 아쉽게 대한민국이 2대3으로 석패하면서 대한민국은 조 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조의 우루과이가 포르투갈에게 2대0으로 패배하면서 우리나라와 우루과이가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죠. H조에서는 포르투갈이 2승을 거두며 16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대한민국, 가나, 우루과이가 마지막 경기에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제 경기는 참 아쉬웠습니다. 대한민국은 볼 점유율 63%, 슈팅 22개, 유유슈팅 7개, 그리고 코너킥은 무려 12개, 또한 오픈 플레이에서의 크로스는 무려 15회나 성공했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매체 옵타 애널리스트에서는 한국은 가나전 오픈 플레이의 상황에서 무려 35개의 크로스를 시도했고 그중 성공을 시킨 횟수는 무려 15회에 달한다. 1966년 이후 모든 대회를 통틀어 최다 기록이다 라고 밝혔죠. 대한민국이 볼을 소유하며 화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가나의 효율적인 공격에 무려 3골을 내주며 경기에 패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골은 어찌 보면 가나에게는 행운의 골이지만 프리킥을 차기 전 상대 선수의 페이크에 우리 선수들이 속았고, 두 번째, 세 번째 골은 우리의 수비가 마킹맨을 놓치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골을 먹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개의 크로스를 성공했고 12개의 코너킥을 찼지만 대한민국이 크로스를 통해 얻은 골은 단 2골입니다. 가나 센터백의 피지컬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민국 대표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 루트의 다양화가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죠. 전반 초반 파상 공세를 펼치며 크로스를 시도했었고 결국 부정확한 크로스는 페널티 박스 안쪽에 있는 우리 공격수의 머리에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낮고 빠른 크로스가 필요했지만 단조로운 크로스만 올렸던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규성이라는 영웅이 탄생하며 2골을 따라붙었고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두 번째 골을 실점하고도 또다시 수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마킹맨을 놓쳤고 너무나도 쉽게 세 번째 골을 먹힌 대한민국입니다. 아쉬움이 컸던 경기이지만 지나간 경기니까 잊어야겠죠. 대한민국의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 승점을 챙기지 못했지만 아직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기대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은 무엇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손흥민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이 좌절된 후 뜨거운 눈물을 보였던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마지막 경기에서는 끝내 독일을 잡아냈던 손흥민과 대한민국 대표팀이었죠. 손흥민이 100% 컨디션이 아닐지라도 손흥민의 존재는 상대편에게 엄청난 위압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나전과 우루과이전만 해도 손흥민에게 마킹맨이 2~3명은 따라붙었으니까 말이죠. 격렬한 몸싸움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특유의 드리블, 그리고 스피드, 슈팅력은 여전합니다. 3차전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폼이 점점 올라오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 무대가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 라리가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을 벤투 감독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루과이의 첫 경기와 가나와의 경기에서도 이강인을 교체 투입시키며 이강인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벤투 감독입니다. 이강인은 가나와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되면서 경기가 끝나기 직전 코너킥 전담 키커로 공을 차로 가기 전에 붉은 악마의 응원을 유도했습니다. 막내급인 이강인이 형들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경기장의 분위기를 더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점골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한민국이지만 이강인이 중용되고 있다는 게 다음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벤투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이 투입되기 전에 가나전에서 정말 많은 크로스를 올렸지만 조규성의 머리에 배달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교체 투입이 된 이후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투입되자마자 강한 압박으로 상대편 볼을 뺏어낸 이강인은 곧바로 강력한 왼발킥으로 조규성에게 볼을 배달했고 대한민국의 추격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왼발 직접 프리킥을 보여주면서 가나의 골망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과 더불어 최고의 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격 옵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패스와 슛으로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에게 집중되는 마크를 이강인에게 돌릴 수 있고 이강인의 투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강인의 번뜩이는 공격력과 더불어 손흥민에게 집중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SPN에서도 이강인이 90분을 뛰었으면 한국의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ESPN에서는
이강인이 교체로 투입된 지 1분도 되지 않아 왼쪽에서 훌륭한 크로스를 올렸고 조규성은 실수 없이 만회골을 기록했다. 한국이 필사적으로 세 번째 골을 도모할 때 책임진 사람이 21살의 선수라는 게 놀라운 일이다. 한국 선수들이 소유권을 되찾을 때마다 선수들은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강인을 찾았다. 이강인이 박스 안으로 보낸 모든 공은 가나의 수비진에 공포를 일으켰고 이강인의 움직임은 손흥민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라고 보도를 하며 이강인을 교체로 투입하는 데 의문을 가졌습니다. 12월 2일 0시에 열리는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대한민국 대표팀의 시계가 멈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포르투갈에게 무조건 승리를 한다는 가정하에 가나가 승리하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가나와 우루과이가 무승부를 기록할 경우 한국은 가나와의 골득실을 따져야 하고 우루과이가 승리할 경우 우루과이와의 골득실을 따져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하지만 아직 월드컵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꼭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